후보자님, 지금 뭐 논의되는 건 사실 후보자님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너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서기석 후보자께 드렸던 질의인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데 뭐 이의가 없으시죠? 예, 동의합니다. 보면은 뭐 여러 의원님들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소위 북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특히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행위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한 단체들이 버젓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엄중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심을 갖고 있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제1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이념을 용인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과도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소신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기간을 지연하는 문제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처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비율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간 심리한 사건 7,659건 중에서 180일을 초과한 사건이 2,272건으로 약 30% 정도가 법정 심리 기간을 넘겨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 30%나 되는 거는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도 좀 납득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문회 마쳐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은 사건 분리와 선택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을 묘를 살려서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일 그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적시 처리 사건 선정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이 국가적으로다가 조기에 분쟁이 종결돼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던가, 또 아니면은 권리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문제와 같은 사건은 이 적시 처리 사건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소위 180일을 지키는 것은 전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심리기간 준수를 위해서 앞으로도 재판관이 되시면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동일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관련해서 오늘 우연히 제가 안성에서 서울로다가 출근하면서 봤더니 이번에 헌재 산하 단체 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오늘 기고 혹시 신문에 난 거 못 보셨나요? 오늘 못 봤어요. 허 박사님이 쓴 글. 예. 거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그야말로다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검찰이나 또 판사 출신 고위직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특정 학교 학맥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과연 이런 분들로,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로다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판결이 가능하겠냐에 대해서 저는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재 재판관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현행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이상,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 학자들의 경우도 지금 이미 지금 허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도 좀 더 좀 폭넓게 운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뭐 예민한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그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대법관으로 선임되지 못한 분들이 그 헌재 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경우가 재판관이 6분이나 된 데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재소장 청문회 때.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2011년 5월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서 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은 대법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보훈 인사가 아니냐,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